네, 다시 모래로 확정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에서 시작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동쪽 도호쿠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3월, 무려 규모 9.1에 달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숫자 18,0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후쿠시마현에 있던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이 돼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년 뒤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 알프스-C 운전을 처음 개시합니다. 2016년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처음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 관련 논의가 공식화됐고 5년 뒤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하게 됩니다. 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말이 이때 나왔죠. 당시 우리 정부와 지자체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류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던 데다가 국제법상 한계도 있어서 상황이 반전될 만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3자 변제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 변화가 생겼고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기류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일본 원전 등의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전문가를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시찰단 파견 국면을 전후로 해서 국내 정치권에선 오염수 공방이 본격화하기도 했죠. 이어 7월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 도쿄전력에 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보고서를 국제 인증서처럼 대내외에 적극 활용을 했고 오염수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행보에 특히 가속도가 붙은 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귀국 다음 날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 현장을 처음으로 시찰을 했고 이튿날 어쩌면 가장 강경한 반대를 하고 있는 어민들을 만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사고 발생 12년 만에 방류 24일이란 공식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요.